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건강생활이라는 주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한국은행 인지개발원에서 제가 강의를 한 자료입니다. 부제로 나의 건강 스위치를 켜라 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건강하신가요? 글쎄요. 하는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하긴 하지만 뭔가 좀 불편한 게 많아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체중만 정상으로 가지고 있어도 질병에서는 일단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체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키에다가 100 빼고 곱하기 0.9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몸이 정상이면 체중도 정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가 고픈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우리 몸속에 내 몸속에 마그네슘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은 마그네슘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탄단지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얘네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을 더 먹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탄단지를 먹어주니까 그게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자, 비만은 칼로리 과다가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의 문제다. 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무섭게 먹어도 살 안 찌는 20대, 물만 먹어도 살찌는 50대. 자, 비만 호르몬 세 가지 한번 요약해 봤어요. 아디포티넥틴은요, 체지방 태워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인데, 예,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적게 분비된다. 그렐린은요, 배고파 하는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수면 부족일 때 과다 분비가 돼서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몸은 칼로리가 필요 없는데도. 렙틴은요,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아세요? 액상 과당이 렙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식품업계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폐제를 불렀다 합니다. 네, 렙틴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그만 먹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호르몬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인데요. 이 호르몬은요, 생체의 각종 셈에서 분비되어서 순환계를 통해 이동되면서 각표적 장기로 수송되면서 각종 생리현상과 행동까지 조절하는 일종의 신호전달 분자로서 굉장히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뇌하수체에서는요,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생장 호르몬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네, 젊게 해줘요. 갑상선은요, 체온 유지 호르몬이 나오고요. 부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아드레날린, 혈압, 심장 박동, 혈당, 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우리 이자, 여기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조절하고요. 난소에서는 정소도 마찬가지와 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게 탄단지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예시로 잘 드는 그런 표예요. 탄단지가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비타민 B 복합체와 미네랄이 한 팀이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얘네가 조금만 부족해도 삐그덕삐그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얼마인가요? 혈압은 나이 들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관리를 하면 없습니다. 자, 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86세신데 혈압 없으세요. 네,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자, 혈관은요, 삼중막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막과 막 사이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이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30대부터 콜라겐 빠지죠? 그럼 콜라겐 드셔야죠. 자, 비타민 C가 또 콜라겐 합성에 필수예요. 그래서 비타민 C 드셔야죠. 혈관 확장 가스라고 그러죠. 산화질소인데요. 혈관이 내피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산화질소.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혈당, 얘네들이 혈관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얘네들도 문제지만 혈관에 상처가 더 큰 문제예요. 상처가 났을 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혈당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자, 혈관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탄력이 중요하죠. 자, 혈관 상처는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자, 산화질소가 풍부하면 혈관 질환은 없다. 자, 이거는 바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은 이 산화질소를 발견을 해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하는 환경을요, L아르기닌, L시트룰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L아르기닌은 많고 시트룰린이 적잖아요. 근데 L아르기닌을 L시트룰린이 이렇게 딱 자극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용량을 배정을 한 거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이 삼형제는 6, 9, 12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삼형제예요. 네,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몸의 산화질소가 풍부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늘, 녹차, 올리브유, 뭐 콩, 아보카도, 과일, 야채 막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거 좋아하고 잘 챙겨 먹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산화질소가 심장이 뛸 때 하는 일 볼까요? 혈관의 평활근을 확장시켜줘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얘가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하고 이완하고 이러면서, 네, 혈압을 떨어뜨려줍니다. 네. 실제로 제가 케어해드리는 그런 분 중에, 이제 자연 케어, 식품 케어, 그리고 또 건기식 케어, 이걸로 인해서 혈압을 잡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제가 심혈관 질환 이제도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한 번 더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엽록소예요. 클로로필. 네. 항산화 작용. 얘는요, 혈액을 정화시켜줘요. 독소 제거, 혈액의 pH 조절, 그리고 또 양도, 혈액의 양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클로로필, 엽록소. 네.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자, 얘네가 왜 혈액에 굉장히 도움이 되냐면요. 혈액은 헤모글로빈의 금속 원자가 철분인데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마그네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혈관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다? 아닙니다. 자, LDL은요, 간에서 조직으로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셔틀버스예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세포의 원료예요.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리고 염증을 막아줘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간에서 얘를 만들어서, 간에서 80% 만들어져요. 얘를 만들어서 조직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이게 수분이야.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LDL이 콜레스테롤을 싣고 그리고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중성지방과 함께 가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세포에 운반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남는 콜레스테롤을 싹 청소해서 간에다가 회수하는 게 HDL이에요. 그래서 HDL이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관리 잘해서 늘 79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저는 LDL도 보통 79에서 8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몸속에 혈관에 남은 콜레스테롤이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수하는 LDL 그 콜레스테롤을 회수하는 것이 HDL이다. 다음 중성지방은요. 얘네는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산화돼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관에 상처도 내고 중성지방 만났어. 그럼 붙어가지고 산화가 돼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는 주범은 바로 중성지방과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입니다. 독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떠세요?
한 개 이상이면 몸속에 독소가 있다는 증거예요. 독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피할 수 없는 독소들이 있어요. 현대인에게 숙명적 독소, 배기가스, 이 담배 60배래요. 그리고 양돈, 양식, 양어. 여기는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맞습니다. 항생제하고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장 촉진제는 우리 여성들에게 취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GMO, 그리고 담배, 그리고 대사증후군 많은 약들,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을, 세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요, 코티솔 호르몬을 아주 급격히 상승을 시키는데, 이때 인슐린을 끌어와요. 왜냐면 에너지를 막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 코티솔이 인슐린 수치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당뇨도 문제가 되지만 염증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요. 코티솔 호르몬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얘네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고갈이 되는데 특히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군이 고갈이 돼요. 아까 제가 그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군이 우리 그 탄단지 대사할 때 무지하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탄단지 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고 또 우리 몸은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아주 똑똑하게 판단해요. 그래서 코티솔 들어왔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막 다른 장기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끌어다가 얘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장기들은 이제 병이 들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탕은 대사에서 이 설탕을 대사하는데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크롬, 아연 다 끌어서 쓴다. 그래서 근데 얘가 부족하면 우리 조직에서 끌어다 쓴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가 싸우기 위해서 60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감기 들었을 때 비타민 C 메가협박 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대사를 방해해요, 설탕이. 액상과당은 더 안 좋아요. 이 이제 시중에서 과자 만들고 빵 만들 때 거의 액상과당 쓰는데요.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60분의 1이 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렙틴 호르몬을 억제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얘네는 간으로 직접 직진 뭐, 포도당으로 돼서 인슐린을 끌고 가서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간으로 직진. 그래서 사실 젊은 친구들이 지방간이 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액상과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뭐 건강에 관심 많으신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손주들 그리고 또 자녀들 액상과당 정말 제한해야 돼요. 밀가루는요, 예전에는 요오드 썼대요. 근데 그게 비싸지니까 브롬을 쓴다고 합니다. 얘가 발암물질로 판명됐어요. 근데 아직 미국 밀가루는 이걸 쓰고 있대요. 유럽 밀가루는 안 쓴대요. 자, 우리 몸속 독소 제거는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네, 항산화 역할, 유독물질 배출, 뭐 다 중요해요.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독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누가 바로 고마운 멜라토닌이.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한번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시고요. 카페인 음료 드시지 말고요. 수면 전에 흡연 음주 과식 피하시고요. 침대 위에서 TV 독서, 스마트폰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어둡고 조용해야 멜라토닌이 나와요. 멜라토닌이 도도한 아이예요. 조건이 맞아야 나와요. 침실 온도는 덥지 않게. 아,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22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멜라토닌이 좋아하는 온도래요. 낮에 햇빛을 쏘이면 소운동하기. 네. 멜라토닌 호르몬이 좋아하는 영양소 섭취하기. 크롬,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D는요, 숙면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의외로요, 주변에 제가 케어를 해드리다 보면 이 크롬,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탁 넣어주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미네랄이 부족하면 생명 유지에 치명적이다. 마그네슘이 하는 일 볼까요? 칼슘과 함께 근육 수축 기환,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또 심장에서 20배가 쓰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에 쓰이는 이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를 막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근육과 관련된 그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근육의 쥐, 손발저림, 손발등 금이 가고 깨진 거 칼슘 부족 아닙니다.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요, 천연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숙면에 반드시 필요한데,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합성을 도와줘요. 가바는 뭐냐면요, 우리 주인님 자야 돼. 얘들아, 이제 릴렉스 해. 이제 활동 멈춰. 라고 하는 그러한, 어,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세로토닌 합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토닌은요, 잠도 중요하지만 얘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마그네슘 중요하죠. 피로 개선하게 해주고요. 네, 호르몬 작용에 필수이고요. 부족할 때 당뇨 생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몸은 약 알카리성이에요. 그래야 산소도 잘 돌아다니고 면역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 많이 먹고 막 공해 뭐 독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은 얘네들을 알카리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거죠. 네. 뇌기능 활성화. 마그네슘은 신경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 부족할 때 이런 게 생깁니다. 자, 현대인이 그럼 마그네슘이 왜 그렇게 부족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마그네슘이 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막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칼슘을 볼까요?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마그네슘하고 칼슘만 얘기할 건데요. 칼슘은 뼈 튼튼, 마음 튼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칼슘은 일단 99%는 뼈에 있어야 되고 1%는 혈액과 근육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뼈와 혈액 근육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혈액 근육이 더 중요해요. 뼈보다. 그러니까 혈액 근육의 1%를 위해서 뼈에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 튼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해주니까요. 그리고요, 정상세포를 자멸해서 암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보세요. 자, 칼슘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얘네들이 부족하면 끌어다 썼는데 제자리에 못 갖다 놔요. 그러면은, 네, 바로 혈액의 석회화 혹은 근육의 석회화가 생기는 거죠. 자, 내 건강 지키기 솔루션은 똑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체온 유지. 이 혈액순환 면역작용 가장 활발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균형, 탄단지는 괜찮다. 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 멜라토닌, 숙면 중요하다. 특히 성장 호르몬, 레아스테스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바로 우리 성인들에게는 항노화, 젊음을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은요, 열충력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혈관 림프순환을 굉장히 강화시켜줍니다. 자, 림프 얘기 나왔죠. 림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혈관과 함께 옆으로 흐르는 게 물길, 바로 림프예요. 근데 림프는요, 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폐물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세포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흐른대요. 즉, 나무, 늘, 뭐, 이런 식으로 흐른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펌프를 해주는 그런 근육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흐름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머리에서 귀 뒤에서는 쇄골 쪽으로, 그리고 또 팔 끝에서는 겨드랑이 쪽으로, 그리고 발 끝에서는 서해부 쪽으로, 네, 배꼽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피부가 밀릴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항상 쓸어주시면 돼요. 평소에도. 네. 조그만 탁구공을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쇄골에요. 80%가 독소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왼쪽 쇄골을 더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림프는요, 노폐물을 걸러줘요. 네. 얘네는 강물처럼 흐르면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줘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쓰레기 배출구죠. 네, 림프가 막히면 당연히 큰 병이 생깁니다. 네.
자, 독소의 저장 관리, 림프 관리. 물 되게 중요해요. 자,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량이 2리터예요. 우리 몸은요, 특히 뇌 같은 경우는 그냥 뇌세포들이 물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우리 몸 자체가 물로 되어 있다. 80%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림프는 쓰담쓰담으로 강하게 때리면 안 돼요. 강하게 때리면 얘네 다 막히고 놀라요. 림프는 부드럽게 아기 다루듯이 옷을 좀 헐렁하게 입는 게 좋고요. 심호흡. 요거는요, 근막 밑이나 심부 깊숙이에도 림프가 있는데, 횡격막을 크게 움직여주고, 이 복부를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는 복식호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림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이제 제 건강 관리 노하우 방출합니다. 저는요, 체온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체온 올리는 영양소 잘 챙겨 먹고요. 비타민 B군 되게 중요해요. 족욕 반신욕에서 또 올려줘요. 그리고요, 숙면. 숙면은요, 이 도움되는 햇빛, 비타민 D, 마그네슘, 셀레늄 엄청 챙겨 먹죠. 자, 그리고 영양소 중요하죠. 숙면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탄수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일, 야채 많이 먹고요. 건기식으로 나머지 보충하고요. 물 많이 먹고요. 저는 또 식품 불내성 피해요. 저한테 나쁜 거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해요. 곡선도 매일 하고요. 계단 오르기, 네, 매일 하고요. 맨발 걷기, 걷기 가끔 합니다. 림프 마사지 해주고요. 자, 내 몸에 맞는 음식 편식하기예요. 저는 편식합니다. 네, 바로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220가지 정도의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명확하게 판단해줘요. 저요, 양성바람, 보리, 옥수수, 브라질너트, 아몬드, 우유, 맥주류 뭐 절대 안 먹습니다. 경계치에 있는 것 주의합니다. 구리, 밀, 쌀밥, 계란 흰자. 제일 어려운 게 쌀밥하고 계란 흰자인데요. 계란 흰자 빼고 노른자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죠. 당연히 입에서 좋아하는 거 드시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표를 보고 깨달은 바가 많아요. 최근 100년 식품 미네랄 함량과 질병 발생률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00년대는 이렇게 질병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땅 속에 미네랄이 많았고, 그때 야채 많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네, 땅 속에 미네랄이 점점 없어져서 이렇게 이제 질병이 많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너무 서글프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된다. 저는 이 말 반드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과일 야채를 하루에 5접시 먹으래요. 그것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양도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건기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약보다는 액상이 훨씬 더 굉장히 흡수가 좋기 때문에 액상으로 된 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가루로 된 것을 물에 타서 먹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취약한 나의 유전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 쑥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혈관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혈관 체크를 아주 따끈해요. 3월 5일 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 5.3, 총 콜레스테롤 163 자랑할 만하죠? 관리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HDL 78, LDL 79. 사실 HDL을 이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LDL도 79, HDL은 78 이러니까 되게 균형 잡힌 거죠. 그리고 또 중성지방은 또 적어요. 54. 호모시스테인 수치는요, 그러니까, 그 기능의학 하시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알고 싶어요. 이러면은, 싸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수치. 저는, 이렇게 식품 관리를 하고 나서 2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 1 낮췄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요, 15 안에 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이를 낮췄다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혈관 관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이거를 우연히 검사를 하게 됐는데 혈관 단계 아주 좋음으로 나왔어요. 네. 그 다음 유전자 살펴볼게요. 저는요, 대장과 간이 좀 주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대장 관리를 엄청 많이 하고 간 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 관리 이렇게 3년 동안 했더니 이렇게 나쁨에서 우리 장내 미생물 종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쁨에서 좋음으로. 네. 그리고 또, 네, 육식형에서 채식형으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비만 오염도가 있더라고요. 예, 장이 비만 오염도 좌우해요.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정신적인 것도 장이 좌우하고, 왜냐면 셀레토닌이 얘네 75% 이상 여기서 만들어지고 저장되거든요. 셀레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잖아요. 똥보 지수가 26.3에서 1로, 날씬 지수가 1에서 25.6으로, 네,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자, 또 활성산소 대사력. 요거는 이제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없애주는 능력이에요. 저 만점입니다. 네. 자, 활성산도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3천, 죄송합니다. NK 활성도 수치예요.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NK 활성도가 무려 3,560이 나왔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500 이상이면 정상이거든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제 고객님 NK 활성도 수치 올린 사례예요. 이 남자분이신데요. 제가 이제 케어하기 전에 저를 믿고 케어해 보시죠. 이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너를 믿지 않고 한번 내가 수치를 믿어보겠다. 그러시더니 이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시고 1년 동안 케어 받으시고 이렇게 수치를 올린 거예요. 네. 이분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대로 열심히 드셨던, 그리고 또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NK 활성도는요, 500 이상이면 정상. 네. 얘는 이제 보통 그 건강한 청년들이 한 800 정도 나온대요. 네. 자, 그리고 관심고가는 좀 떨어졌어. 조심해야 돼. 이런 거고요. 경계는 이거 어떤 질환의 전조야. 이거래요. 그리고 100 이하는 너무 낮아. 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합니다. 네. 자, 제 신체 나이, 짜잔. 저 사실 이거 내놓기 굉장히 민망했거든요. 얼마 전에 한 건데.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 딸아이도 저와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3살 젊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관리하고 케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살에서 3살 정도 젊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무려 37세라 저 되게 지금도 민망해요. 민망한데, 어쨌든 그만큼 관리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리하면 이렇게 우리 신체 나이를 돌릴 수 있다. 우리 생체 나이를 돌릴 수 있다. 젊게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늘 컨디션이 좋은 정말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아픈 데가 느렸는데 병원과 약이 두렵다. 안전하게 영양소로 디톡스 하고 싶다. 신체 나이와 젊음을 되찾고 싶다. 내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음식으로 치유하고 싶다. 약의 부작용으로 힘들다. 우리 지구의 독소로부터 보호해주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함께 건강 공부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돈을 잃으면 죽음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에요. 건강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아주 격하게 응원하는 건강 읽어주는 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